자, 지역사회 현황을 사정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간접 자료 수집 방법이 간접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직접하고 간접 두 가지가 있죠. 간접 자료 방법은 간접 자료는 2차 자료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자료 있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뭐 이때 했었던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간접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직접 자료 수집 방법은 말 그대로 직접 자료를 찾는 거죠. 지역 시찰하는 거, 지역 직접 수집 방법이고요. 단체장을 면담하는 것도 직접 자료 수집 방법. 전화 설문조사도 직접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보건사업 보고서를 검토한다.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내놓은 거를 보고서라고 하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거는 간접 자료 수집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역사회 간호사가 관찰한 것은 직접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죠. 그것이 오늘 정답이 4번이에요. 자, 설사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해서 역학조사를 하려고 할 때 지역사회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역학조사예요. 요거는 순서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니까 역학조사하는 단계를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아도 앞에 몇 개만 알고 있어도 정답 고를 수 있어요. 역학조사하는 거 제일 처음에 진단이죠. 진단을 확인하는 건데 설사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다. 설사 집단 발병. 이게 이제 진단의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유행을 하는지 확인해야 될 먼저 확인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자, 지금 설사 환자가 유행이다라고 한다면 이 유행의 특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유행이 생겼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감염원이 뭔지,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가설을 한번 세우는 거죠. 가설을 세웠다면 이게 가설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가설이 맞다면 이제 왜 그런지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분석이 다 끝났다면 어떻게 처치를 할 건지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할 것까지 결정이 됐다면 비로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 7단계의 순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지문을 보시니까 조금 보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진단이 되고 나면 실제로 유행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 요소 중 보건의료자원에 해당하는 거 1번이죠. 사람,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 또는 뭐 기술 그리고 지식 이거 다 포함입니다. 이게 이제 보건의료자원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건의료 정책 또는 관리하고 관련되어진 구성 요소가 있어요. 정책이고 정책을 세웠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책을 세우는 거죠. 의사결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책이 규제 어떤 걸 규제를 할 건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의사결정이나 규제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걸 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재원을 확보를 할 건지. 자, 여기는 뭐 국가 단위에서 아는 거니까 제일 먼저 이제 공적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공적 재원을 뭐 세금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기금을 마련해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공적 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료보험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직장인하고 고용주가 반반씩 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용주도 경제적 재원을 담당하는 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 안 다니면 개인이 되잖아요. 이건 지역 가입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혼자서는 아니고 주변에서 다 관련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 자원의 조직도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어서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어떤 걸 제공을 할 거냐? 예방해야 되죠. 그다음에 병이 났으면 진료를 봐야 되고요. 뭐 치료나 수술이 끝났다면 재활까지 요 세 가지가 보건의료 제공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자원들을 조직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조직도라고 할까요? 당연히 국가 단위로 하는 거니까 국가 보건당국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다음에 지방행정단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되겠죠. 이런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공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도움이라든지 뭐 재정기획부의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부기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병의원 같은 민간 부분도 필요합니다. 자, 이걸 전부 다 암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종류로는 4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문에서 지도력이라든지 의사결정, 조직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어느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감을 좀 갖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이거 다 못 외워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 그러면 뭘 내겠어요. 이런 거 해봤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건의료 자원 뭐 이거 3개밖에 없어요. 3개 중에 하나를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한 번이라도 봐둔 적이 있다면 이걸 통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은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과는 뭐 이걸 뭐 100% 외울 수 있다면 쉬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사실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외워야 할 양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좀 감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금방 감이 생깁니다. 100점은 아니어도 한 7, 80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여러 유형을 풀어보시면 몇 번 반복해보면 조금 쉬워지실 거예요. 자, 다음 진단검사 결과표에서 특이도 그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이죠. 민감도, 특이도. 지역사회에서 민감도, 특이도 구하는 거는요. 민감도라고 하는 거는 민감한 사람이 질병에 잘 걸리겠죠. 그래서 민감도를 물어볼 때는 주로 환자예요. 질환자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민감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도는 반대로 건강한 사람, 질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질병에 이완되지 않은 사람을 찾을 때 필요한 거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뭐 진단검사에 대한 특이도요. 진단검사 간단하게 하는 검사. 자, 이 중에서 실제로 질병이 생긴 사람, 그다음에 질병이 생기지 않은 사람,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걸 보는 건데요. 특이도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을 찾는 거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하는 값인데 진단검사에 대한 특이도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병이 안 걸린 사람 중에 이 간단한 진단검사를 했을 때 질병이 있다, 질병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단검사에서 질병이 있을 것으로 결과가 나온 거, 그리고 실제로 질병이 안 걸린 사람, 요 2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왔어요. 병이 있을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게 뭐 70명, 40명, 그래서 총 110명이고요. 진단검사에서 질병이 아니다라고 결과가 나온 게 30, 120 합쳐서 150명이에요. 자, 이 중에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뭐 세균 검사를 했다, 뭐 더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실제로 병이 있는 사람이 100명이고 실제로 병이 없는 사람은 160명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거 내용을 보시면, 자, 이 진단 검사에서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
실제로 병이 안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게 1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하고 실제하고 정확하게 맞는 사람. 요거 진짜 음성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다음 요거 진단 검사에서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질병이 걸린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단 검사에서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요거는 가짜 양성이에요. 요거를 위양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단에서는 양성인데 실제로는 죄송 이거 음성이죠. 이걸 음성이라고 써놔야 되는데 양성이라고 쓰고 마이너스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검사 결과에서는 양성이 아닌 음성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진단에서는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질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틀린 거죠. 요거 위양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특이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질병이 없는 사람 총 160명이에요. 그죠? 자, 요 160명 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질병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온 게 160명이고 검사에서 질병이 없는 것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온 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거. 이게 120명이잖아요. 요거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7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문제에서 민감도를 물었다. 민감도를 물었다. 그러면 질병이 생긴 사람 기준이잖아요. 실제로 질병이 생긴 사람이 100명이죠. 그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100명 중에 70명이죠. 민감도를 구해라.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 100을 해줘서 70%가 나오는 거죠. 특이도 하고 민감도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구하는 계산은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민감도는 민감해서 질병이 잘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실제 환자 수 중에서 진단 검사에서 양성인 거 찾는 거고요. 특이도는 질병이 생기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진단 검사에서도 질병이 아닌 것으로 나온 사람, 음성으로 나온 사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4차가 아니고 5차거든요.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 요거 2021년부터죠. 적용이어서 헬스플랜 2030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신체활동 과제의 대표 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외우기는 참 지랄 맞은데 헬스플랜 2030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총 6개예요.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관리,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이게 이제 요새 시대를 코로나 이후에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이렇게 6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건강생활 실천 파트에서 네 번째 신체 활동 여기에 세부 항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기출 문제 푸시면서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만 좀 파악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신체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금주, 절주, 영양, 신체 활동, 구강 건강 이렇게 총 5개잖아요. 들어오시면 금주, 절주, 영양, 신체 활동, 구강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체 관리에서 대표 지표는 요거 하나예요. 신체 활동 실천율을 증진시키고 신체 활동 형평성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좀 조성을 잘 해줘서 도와줘야 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형평성을 제고한다라는 게 대표 지표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죠. 신체 활동 실천율, 그다음에 신체 활동 실천율 격차. 여기 이제 시간대별로 결과값이 나와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성인 걷기 실천율, 중고생, 노인, 성인 근력 운동 실천율. 요거는 그 유산소 신체 활동. 유산소 신체 활동은 자, 성인을 기준으로 성인 남자 여자,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도 얼마나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유산소 신체 활동, 그다음에 걷기, 그다음에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 여기 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이네요. 그래서 이거 3번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 요거를 계속 조사해서 목표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 실천율이 대표하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 헬스플랜 2030은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국가고시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 그러면 딱 한 문제 정도 낼만 하죠. 그러니까 이 6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애를 찍어서 볼 거냐 그거인데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은 요 부분하고 암, 뭐 심뇌혈관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좀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뭐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비만, 감염병 관리, 뭐 기후 변화성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두시고 시험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